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용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트임 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앞트임 봉원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커지기 위해서 앞트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간 사이가 너무 넓다든지 몽고주름이 너무 길어서 앞트임을 하게 됩니다. 이 앞트임이 과도하게 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상이 사나워지는 것, 두 번째는 붉은 노가 많이 보이는 것, 세 번째는 미간 사이가 너무 좁아지는 것, 네 번째는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눈물이 밖으로 줄줄 샌다든지 먼지가 많이 나서 눈이 아프다든지, 더 심한 경우에는 앞에 피부가 많이 잘려서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얼굴의 비례에 맞게 앞트임이 되었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붉은 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쪽에 좀 붉게 많이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좀 더 분홍색으로 보이는 그 주름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도 앞트임이 얼마나 됐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봐서 앞트임을 하고 나서 애교살이 수실되고 웃을 때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대 손상이 됐다고 보는 하나의 증후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앞트임을 과도하게 되면 눈이 제대로 안 감기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눈이 시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일 심한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눈물샘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 다음에 앞트임 복원을 이제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 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앞트임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Z자 성형술로 각도를 계산해서 앞을 트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각형으로 피부를 절제하고 몽고주름에 있는 살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앞트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 재배치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하게 매직 앞트임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매직 같은 경우에는 밑에의 피부를 절제할 때 요거는 약간 감으로 절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 밑에 요 피부를 절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한데 요게 길이가 좀 더 길어집니다. 아랫변으로 눈변을 따라서 더 절개 길이가 길어지는데요. 요때 요 피부를 많이 자르는 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있고요. 또 매직에 같은 경우에는 인대를 이렇게 끊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부작용을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술 방법은 Z자 성형술을 통해서 인대 복원도 하고 모양도 원래대로 돌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앞트임 복원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흉을 따라서 반 Z자 성형술로 디자인을 하고 여기서 보이는 A포인트 A-로 가게 돼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인대가 손상됐으면 인대를 연결해주고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그 피부를 다시 봉합해주는 방법을 쓰는데요. 제가 개발한 방법이고 외국 논문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뒤집어서 피부를 봉합할 때의 눈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뾰족하게도 하고 둥글게도 하고 이런 각도 조절을 통해서 환자분이 원하는 눈 모양으로 최대한 복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복원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의 비례를 보고 붉은 노의 노출 정도를 보고 적당한 선으로 복원을 해야지 너무 막아버리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사람들이 앞으로 트면 눈이 커졌으니까 이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에 맞게 해줘야 눈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얼굴의 비례에 맞고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길이가 길고 앞뒤로 크고 이렇다고 이뻐지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길이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거의 대부분은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너무 많이 터가지고 피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져올 수 피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못 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은 대부분 됐는데 안에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인대나 이런 게 결계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절제해서 아예 내용을 드러난 경우에는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트임 복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을 기다리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트임 이전 수술의 흉터들도 안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다 변형이 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해야 되니까 최소 6개월, 1년 기다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간 사이가 좁아진 경우입니다. 미간 사이가 좁아진 경우는 아무래도 미간 사이를 넓혀서 이제 닫는데요. 자기 얼굴 비례에 맞게 그걸 맞춰서 눈을 복원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미간 사이가 너무 좁아서 다시 넓히는 수술을 한 거죠. 붉은색 노고가 많이 보이는 거는 새빨갛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사납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붉은 노를 적절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때는 비례식보다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감을 주고 무섭게 안 보이거든요. 비례식은 맞았는데 또 무섭게 보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앞트임 복원은 되게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눈이 퀭해요. 선생님 저 애교살이 있었는데 애교살이 앞트임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애교살이라는 거는 눈의 쌍꺼풀에도 연골판이 있고 밑에도 사실 연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근육이 움직이면서 애교살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육들이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떨어지면 뒤쪽에 애교살이 있는데 앞쪽에 애교살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트임에 있는 그 근육을 연결을 다시 해줌으로써 애교살을 다시 생기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보면 눈을 감았어요. 눈을 보면 노후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먼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눈이 아프고 각막도 손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부역제트자 성형술로서 전부 다 인대도 복원해주고 피부도 다시 복원해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는 눈이 축이 완전 이렇게 된 거죠. 눈이 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인대를 위쪽으로 올려서 복원해줘서 수평물을 맞춰서 눈을 서글서글하고 원래 눈대로 복원하는 케이스입니다. 환자들한테 수술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흉이라는 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기간이 있어서 3개월은 최소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눈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는 건 6개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트임 후 발생한 부작용을 앞트임 복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트임을 할 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혹시 앞트임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원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